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AI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방금 보신 이 짧은 이야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모든 힌트가 숨어 있어요. 더 이상 정해진 정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정답을 만들어가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이전 세대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AI 네이티브입니다. 대체 이들이 누군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AI를 그냥 뭐랄까, 편리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 네이티브에게 AI는 나중에 추가한 옵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존재의 중심에 AI가 딱 박혀 있는 겁니다. 뭐랄까, 존재의 DNA 자체라고 할까요?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확 와닿게 예를 들어볼게요. 포토샵 있잖아요. 거기서 AI 기능이 싹 사라져도 포토샵은 여전히 엄청난 편집 툴이죠. 근데 미드저니는요? AI를 빼면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회사에서 AI를 싹 뺀다면 과연 우리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하나가 AI 네이티브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날카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단순히 어떤 기술을 쓰냐가 아닌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디지털 네이티브랑 AI 네이티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먼저 문제 해결 방식부터 보세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답을 찾았죠. 근데 AI 네이티브는요, AI랑 같이 아예 해결책을 만들어 버립니다.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요. 컨텐츠를 그저 소비하던 것에서 AI와 함께 공동 창작하는 파트너가 됐죠. 비즈니스의 판도도 완전히 바뀌어요. 예전엔 소프트웨어로 그냥 귀찮은 일을 자동화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금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대체 어떤 기술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엔 사람이 컴퓨터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일일이 다 코드로 명령을 내려야 했죠. 그 다음엔 기계가 엄청난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아주 편하게 AI한테 이런 거 좀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끝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와, 이 말 한마디가 진짜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젠 복잡한 코딩 실력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런 변화의 물결은 당연히 개인한테만 머무르지 않겠죠. 조직, 그리고 기업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AI first 조직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99%. 뜬금없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유명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한 전력 회사를 도와서요. 그 회사의 모든 전력망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제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산불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봤는데 그 결과가 바로 99% 감축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AI 네이티브 조직이 가진 파괴적인 힘이고 시장의 판도를 그냥 뒤집어버리는 잠재력인 겁니다. 이런 조직에서는요, 리더의 역할도 180도 바뀝니다. 예전 리더가 내가 다 알아,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노이럴이었다면 이제는 이건 뭘까? 저건 어떨까?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러니럴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함께 더 나은 가능성을 찾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람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한 분야 전문가인 I자형 인재를 찾았고 그 다음엔 넓게 협업할 줄 아는 T자형 인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걸로는 부족해요.
여러 분야에 걸친 깊은 전문성과 폭넓은 협업 능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이나 창의력 같은 인간성까지 갖춘 바로 M자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개인, 조직을 넘어서서 이 거대한 AI의 시대에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대체가 아니라 증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처럼요. 인간의 직관과 창의력, AI의 엄청난 분석력과 속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각자 잘하는 걸 합쳐서 혼자일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켄타우로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바로 체스 경기에서 나왔죠. 체스 왕제 가리 카스파로프가 슈퍼컴퓨터에 진 후에 인간과 컴퓨터가 한 팀이 되는 어드밴스드 체스라는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승팀은 최강의 슈퍼컴퓨터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실력의 선수와 그냥 일반 노트북의 조합이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인간의 직관적인 전략과 기계의 무지막지한 계산력이 만났을 때 그 어떤 존재보다 강력하다는 게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물론 이런 거대한 변화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거의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대량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 인력 재배치의 문제라고 말해요. 기존의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로 갈아타야 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거대한 격차, 바로 AI 격차, AI 디바이드입니다. 이 AI를 다루는 능력의 차이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계급,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인 셈입니다. 결국 이 AI 시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AI를 그저 편리한 도구로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만드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다가 결국 AI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겠습니까?